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이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낙태 관련된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낙태 관련 판결에 판결문이 유출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판결문에 따르면 1973년에 있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고 낙태가 금지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시시피 주가 2018년 낙태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는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임신을 한 지 15주가 지나면 임산부의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혹은 태아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면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는 건데요. 설사 강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지라도 낙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잭슨 women's health organization에서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낸 거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지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낙태 관련해서 몇몇 판결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1973년에 있었던 로 vs 웨이드 판결이죠. 이 판결로 인해서 미국에서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에는 산모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일부 낙태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임신 말기에는 낙태를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시시피 주의 낙태법이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하면은 이 전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만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낙태 관련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유출된 판결문은 이 대법관 중에 한 명인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주도해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3년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결을 무효화하고 낙태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것을 주의회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73년에 있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어떤 것이냐? 사실 19세기 중반까지는 이 미국에서 낙태 관련돼서 규제를 하는 큰 법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태동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이 낙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전미의사협회죠. 이 협회에서 태동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낙태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과학적인 근거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산파도 있었고요. 또 이 의사들이 이 산파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명분 혹은 우위 이런 것을 차지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들어맞게 되죠. 이 낙태 금지 캠페인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당시 텍사스 주민이었던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녀는 두 번째 아이도 출산을 한 다음에 입양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교육 수준도 높지 못해서 부양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한간에는 그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면은 낙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녀가 경찰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린다 커피 그리고 사라 웨딩턴이라는 두 변호사들이 접근을 합니다. 이 두 변호사는 이 낙태법이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려고 사실 낙태를 원했지만 하지 못하는 여성을 찾고 있었거든요. 노마 맥코비는 제인 로라는 가명을 이용을 해서 텍사스 달라스의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사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고 나서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수정헌법을 제정을 해서 낙태를 금지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의회 문턱을 넘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조항들을 넣어서 낙태를 하기 조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를 하러 간 임산부에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숙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규정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와라 뭐 이런 규정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연방 대법원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인해서 낙태가 허용이 됐다면 다시금 이걸 뒤집는 판결을 하게 하는 대법원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낙태 이슈는 정말 핫한 정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의 모든 후보들은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야 했고요. 또 대통령 토론회에서도 늘 나오는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판사 누구를 지명을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현재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 9월에 진보의 거두 판사다라고 불렸었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보수적인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에이미 코니 버렛 판사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이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2016년에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왜 같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이제 겨우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판사를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크게 반발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일은 늘 뜨거운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실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미시시피 주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낙태법은 미시시피뿐이 아니라 다른 남부주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2010년 이후에 이런 낙태 규제법을 만드는 주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또 한간에서는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통과를 시키면서 역풍이 불어서 그 해에 있었던 중간 선거 때 주의회의 공화당 성향, 보수 성향, 그리고 티파티 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낙태법을 자꾸 주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먼저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현재 이 Dobbs vs. 잭슨 판결이 낙태를 금지한다 라는 판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당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무효하고 뒤집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1973년에 이 로 측에서는 수정헌법 1조, 4조, 5조, 9조 그리고 14조를 들어서 국민의 사생활에 걸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낙태에 걸리는 이 사생활의 권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텍사스의 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사실 미국의 헌법에는 사생활을 보장하거나 보호한다 라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라는 판례들이 이 수정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엮어서 사생활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로도 이런 전략을 쓴 것이죠. 예를 들면 수정헌법 9조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국민의 권리가 부정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이 일일이 다 명시를 할 수 없지만 국민은 타고나는 당연한 권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정헌법 14조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적법 절차 조항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평등 보호 조항입니다. 이 적법 절차 조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개인이, 국민이 가진 권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9조라든지 14조를 확대를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헌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것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는 정부가 혹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임신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의 주법은 명백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라고 봤을 때 산모와 태아를 분리했을 때 태아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중기 이후에 이걸 생명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총 9명의 대법관 중에 7명의 대법관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2명의 대법관이 반대를 했었죠. 조금은 광범위하게 이 사생활의 권리 그리고 낙태의 권리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법적 근간이 조금 약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에 유출된 판결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죠. 일단 헌법에서는 여성의 낙태의 권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게 사생활의 권리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미 많은 미국인들에게 전통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습과 같은 것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낙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법부가 월권 행위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회에게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입법권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973년에 반대를 했었던 2명의 판사가 했던 주장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만일에 곧 나오게 될 더브스 vs 잭슨 판결이 로우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금지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벼르고 있죠. 이 낙태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주들은 이제 주로 남부주들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진 주들이 많고요. 진보 성향을 가진 주인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에서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텍사스에 살고 있는 여성이 낙태를 하게 된다면 이걸 허용하는 주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주 경계에 굉장히 많은 낙태 시술 클리닉들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파장도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하는데 이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사실 이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대도시에서의 범죄율이 급속히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대체로 낙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성년자라든지 미혼모 그리고 저소득층 이런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라든지 교육 그리고 케어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명들이 아예 태어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거죠. 사실 굉장히 말하기 껄끄럽고 또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또한 이 73년도의 판결이 흑인 인구 그리고 흑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백인 여성 1000명당 약 6.6명이 시술을 받았다고 하죠. 그에 반해서 흑인 여성의 경우는 1000명당 25.1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흑인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고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흑인 여성 인구의 비율은 1970년대에 비해서 2000년에는 6.9% 거의 7%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글쎄요, 낙태 이슈를 경제적인 이슈와 계속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 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인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고 이 낙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2019년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래도 낙태를 모든 경우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게 어떤 경우가 예외이고 또 어느 시점부터 낙태를 하게 해주고 못하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듣고 뜨거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상황이죠.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또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사회 이슈에서 사실은 왼쪽 손을 들어준 적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설사 1973년의 판결에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5대4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게 원본은 맞지만 완전 파이널 버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결이 나오든 이 미국 사회에 또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도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2024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만약에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방 대법관의 보수적인 판사들 3명을 임명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판결을 뒤집힐 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많은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을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사회의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 이 로 대 웨이드 판결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새로운 판결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